네, 지금 뭐 우리나라 분들이 뭐 부동산 사랑, 네, 부동산 편애, 자, 뭐 이렇게 뭐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부동산 좋아해. 뭐 이렇게 이제 말은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게 어느 정도인지 이제 수치로 이제 좀 표현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좀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자, 또 하나는 뭐 이제 이게 50대 이제 직장인들을 이제 대상으로 한 조사였거든요. 이제 50대 직장인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이제 계속 그렇죠. 뭐 생활 이렇게 전선에서 달려왔고 또 그러면서 이제 60대 이제 은퇴 이후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국내에 있는 한 그 은퇴 그 연구소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자, 조사를 해봤더니 자산 72%가 그렇죠. 네, 정말 대단하죠. 네, 자산 72%가 부동산에 거의 다 정말 편중이 돼 있었다. 자, 그런데 노후 준비는 그렇다라면 어떻게 돼 있을까 봤더니 노후 생활비는 잘 준비가 됐습니까? 이러니까 글쎄요. 네. 자, 그래서 자산을 이제 대부분이 이렇게 고정돼 있는 부동산에 이제 우리가 뭐 그냥 그 일반적으로 하는 말로 뭐 이렇게 깔고 앉아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내가 주거 쪽에 이제 많은 어떤 자산을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내가 노후에 뭐 생활을 하려면 이제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부족했다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인데 자, 그렇다라면 지금 현황을 우리가 스스로 이제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나는 지금 어떤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서 잘 좀 파악을 해보시고 그러면서 뭐 나중에 우리가 또 전략을 짜야 되겠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략을 짜면 내가 자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현금 흐름까지 만들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50대 직장인 자산 대부분이 편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분들 평균 자산을 봤더니 약 한 2,000명 정도를 조사를 했는데요. 6억 6천만 원 정도, 정말 작은 금액이 아니죠. 평균 자산이 6억 6천만 원 정도였는데 그중에서 약 한 72% 그렇죠. 거의 3분의 2가량인 4억 7천만 원 정도를 부동산에 그냥 이렇게 투자를 해놓고 있더라. 움직이지 않는 그런 자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현금 흐름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봤더니 예금이라든지 뭐 적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이제 그 보험 중에도 저축성 보험이라는 게 있죠. 이런 저축성 보험 이런 것들이 약 한 10% 정도 그러니까 한 6억 6천 중에서 10%니까 한 6,600만 원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4억 7천을 갖고 있는데 내가 실제로 그것을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은 약 한 10%인 한 6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이런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사적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적연금 같은 게 약 한 7.8% 정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노후를 대비하는 것들은 약 한 7% 정도 그러니까 10%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 4, 5천만 원 정도 요 정도만 지금 연금 쪽으로 이제 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은퇴 후에 물론 그 뭐 이제 25년 동안 물론 뭐 다 이제 평균 여명도 다 다르시고 은퇴 시점도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평균적으로 우리가 약 한 뭐 65세나 이제 60세 정도 기준했을 때 약 한 25년 정도를 이제 기준을 해서 매년 그렇죠. 매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뭐 매년보다는 매달 약 한 100만 원씩 그렇죠. 뭐 이런 지금 뭐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지금 다 상황이 다르세요.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 뭐 이런 분들이 사실 이제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최소 비용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매달 100만 원 정도 그래도 100만 원이면 뭐 어느 정도 이제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최소 100만 원 정도를 준비를 해 놓은 분들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봤더니 15.5%에 불과하더라. 네, 그렇죠. 자, 은퇴 후에 소득이 이제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시점에서 나중에 은퇴를 하고 나서 그래도 매월 1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은 분들이 그렇죠. 1,000명 중에서 약 한 150명 정도 뭐 요 정도 이제 불과했다라고 하니까
부동산에 지금 편중돼 있는 이 지금 느낌하고 그다음에 현금 흐름 쪽을 준비해 놓은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은 차이가 있었다. 요것을 우리가 이번 조사에서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산의 차이가 당연히 그렇죠. 왜 자산의 차이가 생기느냐? 뭐 그 이제 여러 뭐 지역을 좀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결국은 주택 가격의 차이가 자산의 차이를 결정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다가 내 집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그렇죠. 자, 비수도권 가계보다 수도권 가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하고 경기, 인천 이쪽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수도권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지방 안에서도 지방 광역시와 또 지방에 있는 또 작은 어떤 중소도시들하고는 또 이런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그냥 단순하게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이렇게 좀 나눠봤을 때도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무려 자산 그 규모가 1.6배 정도가 더 컸다라는 거죠. 결국 이것은 내가 집값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느냐, 지금 집값이 어느 정도냐 여기에 따라서 50대 직장인들의 자산 규모가 갈리더라. 그러니까 수도권에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래도 자산 규모가 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자산이 내가 갖고 있는 게 크면 클수록 수익형 부동산 같은 이제 뭐 월세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상가라든지 뭐 아니면 오피스텔이라든지 또 그 오피스 같은 이제 빌딩들 이런 어떤 매월 월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자산이 클수록 월세가 나올 수 있는 이런 비주거용 부동산 비중이 높았더라. 그러니까 자산이 작은 분들은 내가 내 집 한 채 마련하기도 어려운데 월세 나올 수 있는 것까지 내가 어떻게 이걸 준비할 수 있겠어? 네, 당연히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 부분도 우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래도 그 안에서 어떻게 내가 포트폴리오를 짜느냐에 따라서 내가 자산에 맞춰서 또 작은 포트폴리오를 짜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주택연금 쪽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가지고 유일하게 어떤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방법 내가 내 집에 살면서 그 방법이 바로 주택연금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에 살면서도 뭐 일정 부분 뭐 우리가 이제 영목이지라고 일반적으로는 하죠. 그래서 사실은 빌리는 거죠. 그 뭐 일정 부분 이자가 있으니까. 자, 어쨌든 이 주택연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희망하지를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봤더니 결국은 집값에 비해서 월 지급액이 너무 작다. 그러니까 내 집값보다 사실 이제 주택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뭐 그것을 매도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또 뭐 수익형으로 바꿔서 뭐 어떻게 한다 이건 또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주택연금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자,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그렇죠. 그냥 부동산을 그냥 보유만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산 분배, 내가 갖고 있는 똑같은 자산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쪽에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이런 거죠. 부동산 보유만으로 노후 필요한 현금 흐름을 얻지 못한다는 게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보고 이제 자기 귀속 비용이다, 뭐 자기 귀속 임대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 집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는 뭐 그냥 내가 그렇죠. 이번에 그 해외여행이라도 좀 갔다 오고 싶은데 한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해. 그러면 우리 집 아파트에서 뭐 현관 앞쪽에 있는 요걸 조금 떼다가 그럼 갖다 팔까? 이거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필요한 현금 흐름이 분명히 있죠. 뭐 어떤 분들은 제가 아까 뭐 100만 원을 기준했는데도 15.5%밖에 준비를 못했다라고 하는데 뭐 사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서울을 기준해서 한다라면 한 달에 아무리 내가 이제 못 써도 한 뭐 300만 원 정도 뭐 2인 뭐 기준했을 때 지금
2인 평균 뭐 소득이 한 298만 한 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보통 한 300만 원 정도는 생각하실 텐데 그렇다면 한 300만 원 정도까지 만들기도 그렇게 이제 쉽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거기에서 어떤 경우에도 현금 흐름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자, 자산의 72% 부동산 이것을 그냥 방치만 해 놓을 거냐?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노후에 필요한 현금들을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만들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자, 또 하나가 제로금리라는 거죠. 지금 0%, 0.75% 기준금리, 더더구나 지금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같은 경우가 0.7%, 뭐 0. 지금 한 6%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지금 정말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내가 그냥 이것을 현금을 은행에 넣어놓는 것만으로도 또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미래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호모 헌드레드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는 그렇게 길게 오래 장수하고 싶지 않아도 많은 의료 기술들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장수할 수밖에 없는 정말 100세 시대가 지금 열려 있습니다. 뭐 요즘 그 어떤 광고 보니까 뭐 내 자식들은 150까지 산다는데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실제로 그렇죠. 지금 뭐 100세를 넘어가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기준점을 한 100세 정도 호모 헌드레드 시대, 100세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거냐? 자, 일단 뭐 제가 개인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일단 말씀 좀 드려보면은 자, 부동산 자산도 그렇죠. 아까 부동산하고 그 현금이 나올 수 있는 금융자산을 7대 3으로 나눴잖아요. 자, 그런데 부동산 자체만도 포트폴리오를 나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 안에서도 내가 내가 거주하는 비용은 한 7 정도. 만약에 아까 제가 한 5억 정도를 내가 거주 비용으로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5억 중에서 이것을 70% 그러면 약 한 3억 5천 정도로 조금 낮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거용 7, 수익형 3 이렇게 한번 첫 분배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은퇴 시점이 딱 됐어요. 그러면 그때는 포트폴리오를 또다시 재구성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은퇴를 했다 그러면 다운사이징 그러니까 조금 넓은 집에서 아니면 고가주택에 살다가 조금 저렴한 쪽으로 옮겨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때는 주거용을 오히려 3으로 낮추고 그다음에 수익형을 7까지 올리면 당연히 현금 흐름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내가 깔고 앉아있는 비용이 작은 거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은퇴의 어떤 수익형 이런 것들은 너무 고수익만 쫓아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고수익은 또 위험이 높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 위험 중에 가장 큰 게 아무래도 공실에 대한 걱정이죠. 자, 노후에 내가 매달 200만 원씩 꼬박꼬박 나오는 상가였는데 만약에 그 상가가 공실이 났다라고 하면 전혀 한 푼도 들어오지 않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현금 흐름을 만들어놨다라고 해도 위험한 거죠. 그래서 수익률보다는 공실이 나지 않는 쪽으로 투자하는 게 좋겠고요. 자,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 쪽에 방점을 둬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좋아져도 계속 인구가 빠져나간다라면 거기서 월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보다 앞으로 계속 그쪽에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쪽으로 해야지 내가 공실 걱정 없이 앞으로 20년, 30년 그렇죠? 계속 내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노후 현금을 위해서 성공 투자 전략. 일단 은퇴 전에는 내가 지금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전세를 안고 사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은퇴 후에는 그것을 월세로 전환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소득세를 최대 75%까지 감면받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절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수익이 얼마 발생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너무 많이 떼고 나면 결국은 또 내 실제 수입이 줄어드는 거니까 소득세를 75% 감면받는 주택임대 사업자
이런 부분도 좀 꼼꼼히 활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결국 이거죠. 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는 내가 자산을 얼마를 갖고 있느냐 이거보다 실제로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매월 200만 원, 매월 300만 원, 매월 500만 원, 뭐 정말 크게는 매월 10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